저는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계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주변의 시세를 충분히 알아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집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뉴스에도 네. 그게 그런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근래 이제 친구 이제 제 또래분들 이제 시집 많이 가고 막 이러면서 요새 집 알아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선뜻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살고 이런 걸 떠나서 전세를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네. 전세 사기 그런 거는 그게 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걱정을 하더라고. 전세 사기. 너도 빨리 봐. 막 이러면서. 네. 제가 전세 사기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 전세로 이제 시장을 바꿔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파트 값은 또 너무 비싸니까 그쵸.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제 연립주택 등으로 전세를 좀 많이 알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이님이 아까 말한 이 친구분 전세 사기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세 사기가 뭐냐면은 최근에 네. 신축 빌라 중에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뉴스에도 네.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신축업자들이 건물을 이제 빌라를 신축을 하고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이제 건물을 하는데 분양가를 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5억에 팔면은 전세를 4억 8천, 4억 9천에 내놔요. 그러면은 5억에는 살 수 있고 4억 9천이나 4억 8천에는 전세만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정부에서 대출을 도와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네. 신혼 대출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혼 초기에 네.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전세로 알아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쉽게 전세를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빌라라든가 다세대 빌라가 시세가 5억에 대해서는 5억인지 6억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5억으로 책정을 하고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4억 8천에 4억 9천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계약을 하게 되면은 매매가랑 1, 2천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파트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빌라도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똑같아지거나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2년 살다가 나가려고 하면은 집주인은 이 금액을 돌려주지를 못해요. 그럼 어떡해요? 이게 바로 이제 전세 사기가 되는데 결국 소송을 하더라도 그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해결은 그 집을 그냥 내가 사는 걸로 소유권을 이전을 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면서 그냥 결론이 나버려요. 대부분 이런 형식을 취하다 보니 이걸 잘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그걸 역이용해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차이가 거의 없게끔 신축 분양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전세 사기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기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아볼 네. 방법이 없지 않나요? 요걸 피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저는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신축 빌라는 가능하면 계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신축 빌라는 계약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축이라든가 구옥들을 위주로 본다 하더라도 주변의 시세를 충분히 알아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 계약을 하시더라도 보증보험을 꼭 가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나오는 집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집 주인이 나오는지. 네, 집주인이 계약할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에 위임을 하거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적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런 집은 가능하면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쨌건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그런 네. 걸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하지만 이걸 알고 내가 전세 사기 당할 집이라는 거를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